메모리얼 데이 휴장을 끝내고 다시 열린 미국 증시 시원하게 올랐는데요. 특히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환영할 만한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환율도 또 다른 변수가 될 텐데요. 관련해서는 내일 열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이 통화정책 관련 회의가, 금통위가 중요한 얘기들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출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 메모리얼 데이 이후 이 증시 움직임 꽤 좋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올해는 오늘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미국의 이 목을 조이면 그럼 미국은 갖고 있는 중국 국채를 왜 매각하지 않을까? 다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라든가 목을 조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페드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채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구제주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오랜만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반길 수 있는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2%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빛난색 특파원과 겹치지 않게 다른 각도에서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얼 회의, 이거 해프닝 많았었죠? 이게 메모리얼을 대회를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걸 미닝풀이다, 의미 있는 거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해피라는 표현을 썼죠. 돌아가신 분들한테 어떻게 해피냐 하는 측면에서 미닝풀과 해피와의 굉장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해프닝 속에 끝나는 그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자, 급등했던 요인은 일본 측 요인을 따지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요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짓눌렸던 그동안 그 경기적인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 일단 민간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98이죠. 4월에 85.7입니다. 그래서 10bp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의 보도에 1년 기대 인플레가 6.5%입니다. 4월에 7.0%였습니다. 그 다음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이렇게 기대가 높아지고 물가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아마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트럼프가 관세 부과 이후에 이것이 굉장히 짓눌려 왔었는데요. 완화되면서 이 선행적으로 다 기대 주치니까 선행적인 골디락스 기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월 주가 상승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주가 상승에 기대되는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44%가 됐습니다. 4월이 좀 상당히 어렵죠. 37.6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심리적 기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미닝풀 대비해서 해피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문배를 맞았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에서 관세 부과 이후에 가장 질렸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이게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얘기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오니까 해피랠리다, 해피랠리다. 참 이 양반 얘기를 참 말은 좀 어휘력은 초등학생에 불과한데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어휘는 참 말을 잘 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이 해피랠리다 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시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 이어가 보자면 증시보다 채권 시장의 규모 면에서는 더 크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급등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이 증시보다 규모 큰 채권 시장에서 그동안 있었던 파동이 좀 진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증시를 진리였던 것이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영국과 독일 같은 사실 그 국제 발작 텐트럼 현상에 따라서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그 증시가 어렵게 했었죠. 근데 지금 미국의 국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단기물과 장기물 전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측 요인이 세계에서 국채 시장 비중하면 미국이 가장 크고 미국은 다른 국가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금리의 연쇄성 내지는 이제 도미노 이펙트다 이렇게 보면 그 도미노 이펙트의 사실 그
포지티브 도미노 이펙트와 그다음에 네거티브 도미노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캐리 자금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미국 증시에 일본에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일본이 이 장기채 발행 감소 계획을 해서 장기채의 그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물론 심리적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워낙 뒤눌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미국 자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공포가 완화되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완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국채 금리가 안정됐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이렇게 관세죠. 그러다 보니까 EU에 대해서 50% 관세를 유예시켰고 또 미중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유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국채금리 안정요를 작용했다고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무디스 파동 이후에 4.5% 돌파했던 것이 10년물이죠. 예. 근데 이제 저게 국채금리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은 4.4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했죠. 30년물 5% 돌파했는데 오늘은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국채금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일본의 장기채에서 보면 그렇게 이렇게 금리 하락폭이 미국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에서 3bp입니다. 왜 그럴까? 일본이 장기채, 초장기채 발행 검토는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요인이지만 자, 이건 일본의 대장성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에따는 어제 왜 이 일본의 그 물가 여건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을 가능성 시사했거든요. 예.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계획 경제 비슷하기 때문에 뭐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은행의 정책 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내용이 국채 금리에 영향을 더 크게 합니다. 근데 국채 금리 시장 금리를 올리겠다 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초장기채 국채 발행을 축소를 하겠다 하는 내용에 서로 엇박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3bp 정도 내려가는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장성과 일본의 은행의 정책 금리 간에 어떻게 이렇게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이게 관계를 모색할까 하는 것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국채 금리에 불안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감세지 않습니까? 트럼프 감세법,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소비세 감세법, 이 내용은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수정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시장의 불안감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고 미증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미국 증시 급등의 이 모습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한 종목들이 올라가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국채 초장기채 감소 계획을 여기에 미국 증시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미국의 이렇게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미국의 국채금리 안정, 인플레 기대 심리 안정, 그리고 사실 자체적으로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자체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서학개미의 양대 투자 종목이 아무래도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가 되겠죠. 오늘 이렇게 메모리얼 직전 대비해서 오늘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6.9%.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기대본 만큼 3.2%뿐이 안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 오은비 캐서께서 가죽 잠바도 입고 젠스랑 이렇게 모색해서 신경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는데요. 오늘 오은비 캐서의 노력으로 보면 한 1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3.2%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뭐 비교적 큰 폭이죠. 예. 근데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7% 급등한 데에는 역시 일론 머스크 호재가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5월에 대선 과정에 본격적으로 대선 자금에서 참여했죠. 결국은 기업가가 자기 본질을 충실해야지 정치에 참여하면 안 올 곳에 자기가 가보지 않는 길을 하면 결국은 자기 본질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를 하는 게 급감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올해 들어서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테슬라를 투자했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쓸어내렸었는데요. 이제는 일론 머스크 앞으로는 뭐냐? 앞으로는 이 표현이 그래요. 앞으로는 모든 일 테슬라 경영에 주력하겠다. 뭐
나머지 경제 효율 불황 조금씩 거치겠다는 게 아니라 전부 전력하겠다. 예. 이것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세가 높이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상태에서 말 서프라이즈는 기대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데요. 이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것은 역시 젠스랑과 트럼프 간의 갈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젠스랑이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테슬라, 엔비디아 수출 통제하는데 이 극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젠스랑은 중국 쪽에 다가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와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실적 발표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 공포가 좀 줄어들지 더 커질지 바로 내일 나온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선행적인 골디락스 기대, 인플레는 완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자 기대 심리는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내일과 모레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지속 여부에 대해서 아마 내일 미국의 1분기 성장률 두 번째 발표는 잠정치 포텐셜이 발표합니다. 그리고 30일에는 4월 PCE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PCE 물가가 발표됩니다. 지금 예상은 1월 속보치가 한 달 전에 발표했던 게 마이너스 0.3이죠. 예. 대체로 이게 플랫하거나 이거보다는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다는 얘기죠. 5월 소비자 기대 신뢰가 올라간 것과 비슷한 맥을 같이 넣겠죠. 그다음에 PCE 물가는 3월이 워낙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아마 5년 만에 최저치인데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증시에서 오늘 나왔던 세금 우려 공포 완화, 그다음에 선행적인 골드락스 기대, 이게 사실 내일 모레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잠정치와 PCE 물가에서 이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문제입니다. 관세 정책이 지금 많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는 이것이 완화가 뚜렷하게 정책으로 확정되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공포가 완화됩니다는 청산이나 이런 표현이 미국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분기 성장률 속보치로 마이너스 0.3%지만 미국의 경제 통계 성장률 이렇게 통계 방식은 전분기 대비 연율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1분기에 대한 역성장에 대한 기대 효과 때문에 2분기의 성장률은 2% 이상은 최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비즈니스 사이클, 트럼프 경기 사이클에서 이렇게 보면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것이 가장 경기에 저점되지 않겠느냐. 이게 트럼프 취임 이후에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순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올해 1분기가 마이너스 0.3 저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경기라든가 미국 증시라든가 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이런 비즈니스 분의 저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여러 혼란 때문에 해외 투자 가운데 미국 대신 중국으로 눈을 돌렸던 투자자분들도 꽤 되셨었는데 미국 증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완화되고 또 선행적 골디락스 기대가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면 그동안에 미국 줄이고 중국 비중 늘렸던 투자자들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워낙 우리나라 1등 증권사라든가 그 회장께서 중국 주식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중국 주식을 추천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이 굉장히 혼란을 빚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송에 김치현 PD랑 같이 할 때는 작년 12월에 미국 주식을 차익 실해라. 올해 4월에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 증시가 가장 좋을 때 미국 증시를 담아라. 그리고 한 달 후에서부터는 사실 대부분 셀 USA, 그 다음에 안부사, Anywhere but USA 이렇게 얘기 나올 때 그래도 미국 증시를 담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관세 영향은 워터풀 이펙트보다는 리플 이펙트가 눈의 말씀입니다. 관세에 따라 충격은 미국이 그동안 많이 받았었는데요. 4월 초 이후에 리플 이펙트가 될 때는 사실 워터풀 이펙트보다 빠르게 피해 지역이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초 이후, 구체적으로 4월 7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주가 상승률 보면 그때의 중국 주식 담아라, 중국의 ETF 담아라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김치현 PD랑 같이 오히려 미국을 담아라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S&P가 오늘까지 18.8%, 상해지수 어제까지 7.9%입니다. 사실 중국 주식을 담았다면 큰일 나는 일이죠. 나스닥 지수는 25.2%입니다. 상해지수의 3배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 주식을 담아라, 셀 USA다, 안부사, NA웨어, 맛 USA다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언론지상이라든가 증권사 페이퍼지만 그러나 사실 미국 주식은 완전히 펀더멘탈 대비해서 중국이라든가 미국 주식을 같이 담아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은 아마 영향을 받았던 만큼 회복도 미국이 빠르기 때문에 빠르겠죠. 왜냐하면 균형적으로 좀 담아야 될 때다라고 지금 네네. 보시는 시각 유지하고 있는 4월 것이고요. 초이서부터는 미국 주식을 확실히 담고 예. 그다음에 지금서부터는 이제 셀 USA, 안부사 하지 말고 결국 미국 주식도 함께 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로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 기준금리 결정 나오는데 사실 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정해진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우리 국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미국의 피벗 이후에 한국의 사실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까? 전형적으로 미국을 쫓아가는 의거스앗 방식이죠. 작년 9월 피벗 했는데 우리 뒤늦게 10월, 11월 미국보다도 경제가 안 좋은 판에 금리를 뒤늦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탑, 올해 1월 달에 스탑하고 2월 달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내렸습니다. 사실 3월 달, 4월 달 계속해서 내려줘야 되는데요. 스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우리 경제 성장률이 1, 4분기에 마이너스 0.2%까지 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금리나 실기론이 나오는 거죠. 올해 성장률 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에도 내렸어야 되는데 너무 연준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렇게 1분기 역성절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청자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쪽에 미국에서인가요? 거기서 IMF 이렇게 가서 한국의 5월달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리겠다 하는 거 이미 예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일 예정돼 있는 금통위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에 거의 100% 기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 의미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 하락이 될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 미국이 이 상황을 달갑지 않게 보고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금통위원들이 그런 것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달, 4월달 사실은 상호관세 부과 전후였으니까 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는 가장 강도가 셌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나라의 원화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두 가지 악의 축에 걸려 있다는 거죠. 내용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두 가지 축이라는 것은 패권균 중국에 넘어 한국의 원화 움직임이 동조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눈에 가시죠. 두 번째 환율 수준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의 적정 수준보다 가장 이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인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와 금리와 환율 간의 신트릴레마 복착돼 있다. 이 신트릴레마는 뭘까? 원래 트릴레마는 경기와 금리와 물가 간의 트릴레마입니다. 근데 한인에 봉착해 있는 것은 경기와 금리와 환율 간의 트릴레마 봉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어렵습니다. 금리 내려야죠. 그럼 원화가 추가적으로 절하됩니다. 추가적으로 절하되면 가뜩이나 평가절상 압력이 있는 입장에서 눈에 가시게 되니까 환율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환율 조작가 걸리지 않게 해서 원화 절상 압력을 미국에 수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금리를 올리면 우리 경기가 추가적으로 침체되겠죠. 그래서 한은의 내일 금통위는 금리가 뭐 내리냐 이 여부보다도 이 신트릴레마 국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내일 금통위의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할까 이게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금통위 위원들, 통화위원들 다 고민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신트릴레마 상황 어떻게 극복을 슬기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금통위 회의를 원래는 12차례였습니다. 근데 패드 쫓아가기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는 8차례 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소국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그러면 미국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금통위의 18차례 시기 보면 미국보다 앞서서 오고 그다음 앞서서 오니까 자 우리나라의 끝나는 시험이 11월에 끝납니다. 페드는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이제 조만간 발표할 거로 봅니다. 한미 협상 지금 신현국께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 문제가 이래저 거래부터 했죠. 미국에서 악의 축에 걸려 있는 게 눈에 가시라면 평가 절상해란 얘기 간접적인 압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원에서 한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경기 문제만 생각하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평가 절상을 감안해서 그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통화 정책은 미와 충돌될 때는 우리 국익이 우선입니다. 왜 쫓아가며 합니까? 근데 이창용 총재께서는 뭐냐? 너무 페드 쫓아가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그동안 제가 비판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비판했습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자 미국의 요구대로 평가절상 압력을 수용해서 금리를 올린다. 하면 자 지금 내수가 침체된 여건에서 예. 평가절상되면 수출마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역외환위기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절상 압력을 수용하더라도 경기가 침체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시청자분. 우리 내수를 살려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죠. 그래서 누님이 말씀드리는 아무리 세계가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우리의 국익증대, 우리 국민들의 후생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 정책으로 어려운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 사실 시장의 시선도 여기에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내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